안녕하세요. SQL 11 완성 강의를 맡은 GDSK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여덟째 날 데이 8입니다. 오늘은 테이블을 정의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테이블을 생성, 삭제, 변경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또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조작 방법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제와 실습을 통해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그럼 데이 8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려면 테이블을 잘 설계해야 하는데요. 테이블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create 테이블 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 다음에 생성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 괄호 내에는 각각의 컬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 컬럼 정보는 콤마로 구분해요. 컬럼명을 지정하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면 됩니다. 지난번 데이 7 강의에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 공부했었죠? 그 내용을 참고해 가면서 데이터 타입을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지금은 우선 넘어갈게요. 그럼 테이블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의에서 자주 사용했던 샘플 테이블 중에 student라는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student라는 테이블은 이미 있으니 student2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의 이름인 student2를 입력하고 괄호, 컬럼명인 student id,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숫자를 사용할 거니 number라고 입력하고 콤마를 찍습니다. 다음 컬럼으로 넘어가서 컬럼명, name, 데이터 타입은 가변적인 문자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니 바차2, 길이는 50으로 하고 콤마, 마찬가지로 컬럼명 age, 데이터 타입은 숫자인 number, 콤마, 마찬가지로 컬럼명 major, 데이터 타입은 가변적인 문자 데이터 바차2, 길이는 50 하고 나서 세미콜론으로 커리문을 닫고 실행을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셀렉트 문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네요. 다음은 alter 테이블 문인데요. alter 테이블은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고 삭제하거나 제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명을 입력하고 add 명령어 뒤에 바로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tudent2 테이블에 test라는 컬럼을 추가할 건데요. 데이터 타입은 varchar2 10으로 해볼게요. alter 테이블 student2 add test varchar2 10 그리고 확인해보면 네, 테스트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er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modify, 컬럼명,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테스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varchar2 10라고 지정해 주었는데 데이터 타입을 number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alter 테이블 student2 modify test number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 또는 disk라고 입력하고 테이블명을 입력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내고 이 쿼리를 실행하면 이 테이블의 구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보면 네, 데이터 타입이 넘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er 테이블로 컬럼명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문법을 보면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rename, 그리고 이 다음에 colum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뒤에 바로 컬럼명을 썼죠. rename의 경우에는 컬럼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전 컬럼명 to 새 컬럼명입니다. 그럼 student2 테이블에 테스트 컬럼을 test2로 바꿔볼까요? alter 테이블
student2 rename column test2 test2. 네, 컬럼명이 test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한 test2 컬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삭제하는 문법은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column, 컬럼명인데요. 이때도 drop 뒤에 컬럼을 입력해야 하고요. 다음에 컬럼명만 명시하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은 입력하지 않아요. 그럼 방금 추가했던 test2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le, student2, drop column, test2. 그리고 조회해 보면 네, test2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제 만든 테이블을 삭제해 볼게요. 삭제는 drop table 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student2 테이블을 삭제해 볼까요? drop table student2 라고 입력하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테이블을 생성, 삭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조작 방법도 알아야겠죠? 먼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insert 문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컬럼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과 지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컬럼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insert into 명령어를 사용하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컬럼명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values라고 입력하고 역시 괄호 안에 컬럼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이때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약 지정하지 않은 컬럼이 있다면 null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가지고 해볼게요. 먼저 새로운 테이블을 university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까요? 컬럼은 id, name, address로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university, 괄호 id, 데이터 타입은 숫자를 사용할 것이니 number, name, 데이터 타입은 가변적인 문자 데이터니 bachha2 30, address 역시 가변적인 문자 데이터이니 bachha2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insert into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university, 괄호 안에 컬럼명들인 id, name, address를 입력하고 다음 values, 괄호, 해당하는 데이터인 1, 서울대학교, 신림동 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쿼리를 실행하고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드레스를 지정하지 않고, 즉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university, 괄호, id, name, values, 2, 연세대학교. 네, 지정하지 않은 컬럼은 null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컬럼을 지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추가해 볼까요? insert into university, values, 괄호, 3, 고려대학교, 안암동. 네, 컬럼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컬럼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컬럼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컬럼 개수와 값 개수를 맞춰야 해요. 만약 값이 하나 비면요. 예를 들어 어드레스를 빠뜨리고 insert into university, values, 괄호, 4, 서강대학교 라고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납니다. 다음은 테이블 수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은 업데이트 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테이블명으로 작업할 테이블을 지정하고 where절에 조건으로 수정할 컬럼의 값을 지정해 주고요. set 컬럼명 1은 값 1, 컬럼명 2는 값 2 이런 식으로
수정할 데이터를 입력해서 수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테이블에서 서울대학교의 어드레스를 신림동이 아닌 관악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update university set address는 관악구 where id는 1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id가 1이므로 조건절의 id는 1이라고 명시해주고 set을 사용해 어드레스를 관악구로 바꿔주면 됩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컬럼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id가 2인 행을 name은 서강대학교, 어드레스는 신수동으로 바꾸고 싶어요. 쿼리를 작성해 볼까요? update university set name는 서강대학교, 어드레스는 신수동, where id는 2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네요. 다음은 데이터 삭제입니다.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ete 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문법은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는 행을 테이블에서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시를 해볼까요? 유니버시티 테이블에서 id가 2인 행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delete from university where id는 2 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id가 2인 행이 삭제되고 없네요. 이제 테이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약 조건이란 테이블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말해요. 보통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라고 말해요. 제약 조건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지정할 수 있고요. 나중에도 변경 명령어인 alter add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ter drop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약 조건에는 not null, unique, check 조건 등이 있어요. 또 primary key, foreign key도 중요한 제약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빠르게 알아볼게요. 먼저 not null 조건인데요. 컬럼을 필수 필드화 시킬 때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not null 이라고 지정하는 컬럼에는 모든 값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만약 null 값을 입력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해요. 다음으로 unique 조건인데요. 데이터의 유일성이 보장되는 제약 조건입니다. 즉, 중복되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체크 조건은 컬럼의 값을 특정 범위로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primary key, 즉 기본 키와 foreign key, 즉 외래 키에 대해서는 day 1 강의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primary key는 데이터 행을 대표하는 컬럼 역할을 수행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외래 키들이 참조할 수 있는 키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primary key와 foreign key를 통해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는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A 테이블에 B 테이블을 결합시키려면 A 테이블의 데이터 행의 대표자는 유일해야 해요. 그래야 B 테이블에서 오는 데이터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혼동하지 않겠죠? primary key, 기본 키는 not null과 unique를 결합한 것과 같다고 해요. 유일해야 하고 또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테이블에 primary key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를 생성해요. 그래서 검색 속도를 높여준답니다. 이건 unique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foreign key는 외래 키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라고 설정해주는 제약 조건이에요. 외부의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컬럼이나 컬럼들의 집합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 외래 키가 있는 테이블을 자식 테이블이라고 해요. 외래 키를 가지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외래 키가 참조하는 기본 키의 컬럼과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도 함께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create table, 테이블명, 괄호,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입력하죠. 그리고 뒤에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과 어떤 제약 조건인지 입력하면 돼요. 기본 키면 primary key, not null 조건이면 not null 이라고 하는 거죠. 제약 조건 이름을 정할 때도 보통 제약 조건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차용해서 nn,
UQ, CHK, 기본 키면 PK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고 관리하기도 쉽거든요. 외래키를 설정할 때에는 외래키가 참조할 부모 테이블을 지정해줘야 해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foreign key, 그리고 foreign key를 설정할 컬럼명을 씁니다. 다음에 references, 그리고 참조할 부모 테이블명, 괄호 안에는 참조할 부모 테이블에서 참조하려는 기본 키를 가진 컬럼 이름을 씁니다. 제약 조건 명칭을 만들 때 기본 키를 PK라고 하는 것처럼 외래 키는 보통 FK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통 참조하는 컬럼과 참조할 컬럼의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알아보기 더 쉬우니까요. 제약 조건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사용법도 길고 그래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예제를 이용해서 직접 설정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제는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문인데요. 컬럼을 생성하면서 제약 조건을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empid 컬럼은 데이터 타입을 넘버로 하고 제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은 pk emp라고 명명하고 primary key라고 입력해서 기본 키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email 컬럼의 제약 조건 명칭은 UQ email unique라는 제약 조건임을 알 수 있죠. 아래 salary 컬럼은 체크 조건인데 체크 조건은 컬럼의 값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요. 추가할 때는 alter table, 테이블명을 입력하고 add 뒤에 제약 조건을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alter table, 테이블명을 입력하는 것은 같고요. drop하고 삭제할 제약 조건 명칭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키를 참조하는 외래 키를 다른 테이블에 설정하는 쿼리예요. constest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empid라는 컬럼에 외래 키를 설정하기 위해서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갖는 컬럼과 같은 이름으로 했고요. 데이터 타입도 동일하게 number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컬럼도 필요해서 이름은 address, 데이터 타입은 varchar2 50이라고 했고요. 외래 키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constraint, 그리고 외래 키 명칭을 fk code라고 붙였습니다. 제약 조건인 foreign key라고 쓰고 괄호 안에 외래 키를 설정할 컬럼 이름 empid를 쓰고요. 다음에 references, 그리고 참조할 부모 테이블 이름인 employees, 그리고 괄호 안에 참조할 컬럼명인 empid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테이블을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제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실습 문제를 3문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또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로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유니버시티 테이블에 스튜던트 CNT 컬럼을 추가하고 각 학교의 학생 수 삽입하기. 서울대학교는 3만명, 연세대학교는 2만 5천명, 고려대학교는 2만 3천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컬럼을 추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죠. 두 과제는 각각 다른 명령어를 사용해야 해요. 먼저 컬럼을 추가하려면 alter table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alter table, 그리고 테이블명 university, 다음 컬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컬럼명인 student CNT, 데이터 타입으로 number까지 입력하면 돼요. 이 쿼리를 실행하고 select 문으로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새로 추가된 컬럼의 각 행에 학생 수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채울 때에는 insert into 문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처럼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update 문을 써야 합니다. insert는 행을 추가하는 것이지 빠져있는 널 값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update 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update
테이블명인 university, 그리고 set, student cnt로 업데이트할 컬럼을 지정해주고요. 이 컬럼의 셀 값은 3만, 그리고 이 셀을 지정해주기 위해 where 절을 이용해서 where id는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id가 1인 행에 student cnt 컬럼의 값을 3만으로 업데이트하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행들도 모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행을 복사해서 필요한 행 숫자만큼 붙여넣기를 하고요. 각 행의 숫자를 필요에 맞게 고쳐줍니다. student cnt는 25,000, where id는 2, student cnt는 23,000, where id는 3. 마찬가지로 이 명령문들을 실행하고 확인해 보면 원하는 답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제시한 테이블 조건을 만족하는 exam 테이블을 생성하기. 이 문제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네요. exam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각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을 주어진 대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되살려서 쿼리를 작성해 볼까요? exam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니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 이름인 exam, 다음에 괄호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차례대로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exam id, number, primary key, 콤마, student id, number, not null, 콤마, subject, 발차2, 괄호, 100, not null, 콤마, score, number, check, 괄호, 제약 조건인 0에서 100 사이, 즉 score between 0 and 100, 콤마, exam date, date, default C state, 그리고 constraint fk student foreign key, 괄호, student id, references, students, 괄호, student id. 그리고 확인해 보면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2번에서 작성한 exam 테이블에 제시한 신규 데이터를 이용해서 1. 신규 데이터 추가하기, 2. student id 52463번 학생의 시험이 취소되었다. 이 학생의 데이터 삭제하기. 3. 시험 일자 데이터가 필요 없게 되었다. exam date 항목 삭제하기. 그럼 먼저 데이터를 추가해 볼까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어는 insert into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exam, 다음에 괄호를 하고 컬럼 이름과 컬럼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행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들어갈 값을 입력합니다. insert into exam, 괄호, exam id, student id, subject, score, exam date, values, 괄호, 1, 24542, computer science, 85, to date, 괄호, 2024-02-20, 컴마, YYYY, MMDD. 그리고 다음 행에도 제시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2, 52342, mathematics, null, to date, 2024-02-21, 3, 52463, statistics, null, to date, 괄호, 2024-02-22.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네, 새로운 데이터가 모두 추가되었네요. 두 번째, 데이터 행 삭제. 스튜던트 아이디 52463번 학생의 시험이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이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해 볼까요? 행을 통째로 삭제하는 명령어는 delete입니다. delete from exam where exam id는 3.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 exam id 3의 데이터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열 삭제. 이번에는 exam date 항목을 삭제해 볼까요? 컬럼을 통째로 없애는 문제이네요.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alter drop입니다. 쿼리로 작성하면 alter table exam
drop, column, exam date. 그리고 확인해보면 exam date 컬럼이 삭제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실습 문제 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테이블의 생성, 삭제, 변경, 조작, 제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QL 11 완성 벌써 8일차가 지났고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